살 빼는 게 뭐가 힘드냐? 안녕하세요, 닥터 뽀빠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봄철 다이어트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볼 건데요. 겨울이 지나고 살도 좀 많이 찌셨을 수 있는데 이제 봄이 오잖아요. 다이어트 전략 구상을 위한 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서 체중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어요. 살 빼는 게 뭐가 힘드냐? 그렇게 하면은 엄청 질타를 받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째, 의지. 둘째, 의지. 셋째도 의지. 의지가 있어야만 다이어트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겠죠. 배부르면 그만 먹어.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다이어트에 왕도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각자 개인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가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했어요. 왜냐? 간단한 이론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에너지 밸런스. 에너지 소비가 더 많다면 살이 빠질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먹는 게 더 많다면 살이 찔 거예요. 하지만 뭐가 문제다? 의지가 없다는 게 힘든 건데, 이거를 덜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해보자는 거지요. 식이 선택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평소에 먹는 식이 패턴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인데 갑자기 확 탄수화물을 줄인다든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고탄 저지 식단을 사용해 보는 게 좀 더 덜 힘들겠죠. 뭐 오르니시라든지 SST 이런 다이어트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먹는 게 뭐 어떤 밀가루가 많고 설탕이 많고 안 좋은 탄수화물들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좋은 탄수화물, 즉 채소라든지 과일류, 잡곡류로 변화를 시켜줘야겠죠. 반대로 내가 지방을 많이 먹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이건 저탄고지의 식단을 선택해 볼 수 있겠죠.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불포화지방 같은 좋은 지방으로 대체를 함으로써 식단을 조절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연구에 따르면은 어떤 식단을 선택하든지 간에 체중 감소에 있어서는 동등한 효과를 나타냈다 이거죠. 그런 아이디어고, 둘째는 뭐냐면은 내가 평소에 먹는 총 칼로리를 잘 파악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칼로리를 제한함으로써 체지방 감소를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건데, 교과서적으로는 하루에 500칼로리씩 줄여서 먹는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3,500칼로리가 줄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체지방량으로만 봤을 때는 1파운드, 즉 한 0.4에서 0.5kg 정도 그램 빠지는 게 이상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초기에 비만도가 어느 정도에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비만도가 높으신 분이 시작을 했으면은 더 많은 체중 감량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럼에도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반면에 그냥 어느 정도 과체중이나 정상 체중인 상태에서 체지방량을 줄이는 목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약간의 체중 감소도 몸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고요. 본인 무게 1% 이상의 체지방량이 감소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뭐 다이어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도 나가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데 너무 칼로리 감량을 하면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예민해질 수가 있고 우울해질 수가 있고, 그렇죠? 어떤 체중 감소 속도와 이런 걸 봤을 때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싶은 정도의 칼로리 섭취를 하시면서 하면 되고, 식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좋은 영양 구성 성분으로 된 식단으로 차차 교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식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요. 각자 직업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제약들이 실제적으로는 있죠. 큰 원칙들을 제시를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기상 후 식사, 그리고 취침 전 4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라는 것이죠.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3교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생활 리듬이 좀 많이 깨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더 살찌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복 시간을 10시간 정도는 유지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디톡스와도 연관이 있는데, 장을 좀 휴식을 주면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식단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영양 밀도를 높이고 에너지 밀도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초콜릿을 보죠. 초콜릿 같은 경우는 그람당 칼로리가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영양 성분은 어떨까요? 영양 성분은 별 중요한 게 없겠죠. 영양 밀도는 낮고 에너지 밀도는 높고, 이런 음식을 피해서 반대로 에너지 밀도는 낮고 영양 밀도는 높은 식단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신다면은 큰 무리 없이 다이어트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변비입니다. 굶어서 생기는 거죠. 안 먹으니까 변이 안 나는 건데, 그러면은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배변을 할 수 있도록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라는 거죠. 식이섬유는 뭐예요? 채소에 많이 있죠. 채소 비율을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배변 활동이 원활히 되도록,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도 물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다이어트는 식단과 운동 모두 중요하다. 같이 끌고 갈 수 있으면 같이 끌고 가는 게 좋고, 운동을 병행을 하되 식단이 좀 더 초기에는 중요할 수가 있겠다. 식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활 패턴, 식이 패턴에 맞는 식단을 찾아서 선택하는 것이 낫겠고, 그 식단 또 구성 성분들은 좋은 성분들로 변화를 주면서 영양 밀도가 높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거를 선택을 해라. 초기에는 힘든 기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고 다이어트는 진행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고 배변 활동이 원활히 되도록 드셔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다이어트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다 같이 봄철, 여름철에 몸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공하는 다이어트를 하도록 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굿바이.